퇴원 수속을 마친 박만수의 손에 노란 봉투가 들려 있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주머니 속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문 앞 자동문이 열릴 때 그는 봉투를 조금 더 세게 쥐었다. 봉투를 열자 첫 문장이 튀어올랐다. 면책 사유 해당. 숨이 목구멍에서 걸려 내려갔다. 새 달치 치료비와 간병비, 그리고 아직 남은 통원 일정이 한꺼번에 어깨로 떨어졌다. 여보, 이건 아니지요. 그는 낮게 중얼거리고 병원 문을 밀고 나왔다. 집에 들어서자 발이 먼저 멈춘 곳은 거실 한가운데였다. 낡은 라디오가 올려진 서랍은 오래전 그가 다듬은 모서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서랍을 열자 카세트 테이프 하나와 누런 종이 한 장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 종이는 가장자리가 말려 있었고 볼펜 글씨가 빽빽했다. 콜센터 통화 녹취 필사. 일시 2022년 8월 14일. 상담원 4번 4782. 그는 문장을 천천히 더듬었다. 기억은 희미했지만 글자는 또렷했다. 특약 들어가 있어 면책 아닙니다. 그때 분명 그렇게 들었다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눈자위가 뜨겁게 욱신거렸다. 기록이 이긴다고 했죠. 우리 지연이가. 해가 기울 즈음 현관이 열리며 손녀 윤지연이 들어왔다. 그는 말없이 노란 봉투를 건넸다. 지연은 첫 문장을 읽고 짧게 숨을 들이켰다. 사유가 약관 개정 이후 고지 완료라고 적혀 있어요. 만수가 라디오 옆 카세트를 가리켰다.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 내가 적어둔 통화 필사. 지연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다. 한 지점에서 멈췄다. 시간 4번, 문구가 일치하면 뒤집을 수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형광펜과 포스트잇을 꺼냈다. 필사본 구석에 별표를 붙이고 핵심 문장에 두 줄 밑줄을 그었다. 첫 단계는 증거 보존이죠. 진료기록 4본, 약국 영수증, 통화 로그를 요청하고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휴대폰으로 카세트 보존법을 검색해 지퍼백과 실리카게를 메모했다. 오늘은 테이프부터 안전하게 묶어둘게요. 그가 필사본을 투명 파일에 끼우며 한 문장을 다시 짚었다. 특약 들어가 있어 면책 아닙니다. 그 말이 방 안한가운데 단단한 선처럼 떠올랐다. 창밖 바람이 커튼을 스치고 지나갔다. 지연아, 우리 내일부터 절차 밟자고. 네, 할아버지. 기록으로 시작해서 기록으로 끝내요. 라디오 다이얼이 미세하게 떨렸고 카세트의 검은 테이프가 어둠 속에서 얇게 반짝였다. 그리고 그 순간 전화기가 짧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비공개로 떴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화면에 고정됐다. 받을까요? 만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받자고. 이 싸움의 첫 버튼이 이제 막 눌려졌다. 새벽 지연은 종이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렸다. 칸마다 라벨이 붙었다. 영수증 진료 기록 통화로그라고 적혔다. 만수는 숨을 고르고 뚜껑을 열었다. 진짜 전쟁은 정리부터죠. 지연의 펜 끝이 사각거리며 움직였다. 두 사람은 타임라인을 그렸다. 상담 안내에서 면책 통보까지 6칸이 이어졌다. 빈칸마다 빨간 별이 찍혔다. 콜센터 통화 로그, 약관 개정 전 PDF, 근무표 확보요. 만수의 손등 혈관이 도드라졌다. 근무표까지 내주겠나? 조정희가 요구하면 반드시요.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 증명을 작성했다. 설명 의무 위반 의심이라고 첫 줄에 박았다. 특약 존재 확인과 녹취 원본 열람을 요구했다고 적었다. 직원이 도장을 쾅 찍었다. 종이의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병원 원무가 프린터가
길게 울렸다. 진료 기록, 사본과 사실확인서가 묶여 나왔다. 치료 필요성과 비용 상당성 문장이 굵게 보였다. 약국에서는 조제 기록이 날짜 순으로 나열됐다. 전산상 누락 없습니다. 짧은 대답이 쐐기처럼 박혔다. 집에 돌아오자 카세트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지연은 장갑을 끼고 지퍼백에 테이프를 밀어 넣었다. 실리카겔 2봉을 모서리에 끼워 넣었다. 만수가 필사본의 밑줄을 한 번 더 그었다. 특약 들어가 있어 면책 아닙니다라고 했죠. 그 문장이 방의 중심을 다시 가로질렀다. 노트북엔 약관 PDF가 2개 켜졌다. 개정 전은 본문에 특약 포함 시 지급이 있었다. 개정 후는 각주로 밀려 내려갔다. 지연은 서로 다른 색으로 하이라이트를 그었다. 보는 위치가 바뀌면 책임도 흐려지죠. 만수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민원센터에서 메일이 도착했다. 추가 제출 요청과 처리 지연. 안내가 한꺼번에 떴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시간 끌기 전형이죠. 만수가 의자를 앞으로 당겼다. 그럼 우린 더 빨리 하면 되지요. 금융소비자원 전자접수 창이 열렸다. 파형 스냅샷과 통화 일시를 업로드했다. 사번과 병원 사실확인서도 첨부했다. 엔터가 눌리자 접수 번호가 반짝 떴다. 만수가 번호를 또박또박 읽었다. 이게 우리 사건 이름이고 깃발이요. 그때 휴대전화가 짧게 떨렸다. 비공개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멈췄다. 받을까요? 지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만수는 카세트를 한 번 쓰다듬고 고개를 끄덕였다. 받자고. 정적이 한 번 방을 가르고 지나갔다. 다음 화살표가 어디로 향하는지 이제 막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본사 민원 상황실 대형 모니터에 긴급이 점등됐다. 최도윤은 사건 요약을 세 줄로 눌렀었다. 고령 피보험자, 특약 고지 논쟁, 녹취 존재다. 회의실 공기가 건조했고 프로젝터 펜 소리가 낮게 울렸다. 프레이밍은 설명 의무 이행으로 가죠. 법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약관 공개, 문자 고지, 홈페이지 공시로 방어합니다. 콜센터 팀장이 바인더를 펼쳤다. 당시 스크립트와 교육 자료입니다. 도윤의 손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면책 우선 고지가 굵게 밑줄 쳐 있었다. 이문구, 왜 여기에 있죠? 팀장은 시선을 피했다. 민원 폭주식이라 신속 종결 가이드였고 현장 압박이 심했죠. 도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조정 자리에서 드러나면 역풍 맞습니다. 감사팀이 통계를 띄웠다. 최근 3년 유사 민원 12건, 조정 성립 사건이다. 인하우스 변호사가 의견서를 넘겼다. 핵심은 고지 도달입니다. 도윤이 낮게 답했다. 상대는 이해 가능성을 꺼내들 거죠. 고령자, 의료비 압박, 긴 통화 맥락이 불리하죠. 그때 시스템 팝업이 떠올랐다. 전자접수 완료. 증거 목록 필사본 1, 테이프 1이다. 회의실 공기가 한치 더 가라앉았다. 도윤이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회유 전화는 제가 하죠. 그는 메모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신속 지급 지연이자 제한. 사과문 제외다. 문밖 복도는 형광등이 새하였다. 유리창 너머로 비가 얇게 선을 그었다. 도윤은 잠깐 멈춰 숨을 고르고 화면을 켰다. 박만수 어르신 맞으시죠? 이번 건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톤은 낮고 공손했고 첫 제안은 부드러웠다. 전화를 끊자 감사팀 메시지가 연속으로 들어왔다. 내부 지침 메일 원본 위치 확인. 열람 로그 생성 완료다. 그는 스크린을 오래 바라보다가 속으로 물었다. 사실을 묻는 사람 앞에서 프레임이 얼마나 버틸까?
손끝에서 그 질문이 오래 식지 않았다. 회의실로 돌아오자 법무가 속삭였다. 테이프는 편집 의혹으로 흔들 수 있죠.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포렌식 들어오면 빈틈 드러나고 그 순간 우리가 내민 카드가 거짓이면 더 큰 파문이죠. 그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다. 리스크 완화한 사과문 표현 조정. 재발 방지 초안 내부 검토다. 팀원들의 펜 끝이 동시에 멈췄다. 도윤이 결론을 짧게 말했다. 이번 건 사실을 기준으로 선을 긋고 협상은 기록의 속도를 따라갑시다. 문장 끝이 떨어지는 순간 누군가의 휴대폰이 진동했고 익명 제보 접수라는 제목이 화면에 떠올랐다. 회의실의 침묵이 또 한 번 갈라졌다. 밤이 내려앉자 지연은 노트북에서 파형 프로그램을 열었다. 푸른 선들이 숨을 쉬듯 떨렸고 작은 잡음이 바닥을 긁었다. 여기요. 상담원 첫 멘트 구간이에요. 만수는 고개를 숙였고 연필 끝이 종이에서 멈췄다. 재생 버튼이 눌리자 봉우리 같은 파형이 일정 간격으로 솟았다. 시간 코드가 초 단위로 박혔고 공기가 더 조용해졌다. 문자 알림이 떴다. 외부 포렌식 초안 수신. 지연이 파일을 열고 숨을 고르게 읽었다. 원본성 추정 가능. 편집 흔적 미검출이에요. 만수의 어깨가 아주 조금 풀어졌다. 그럼 이 소리가 사실을 말하겠죠. 다음은 메타데이터였다. 휴대전화 통화 녹음 시작 시각이 테이프 첫 인사와 정확히 맞았다. 기지국 접속 기록도 동일 시간대에 묶여 있었다. 시간이 서로를 못으로 박아주고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단해졌다. 그녀는 공문 템플릿을 열고 타자를 쳤다. 콜센터 근무표 원본 제출 요청. 4번 4782. 교대 시간 특정.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로 요구하고 키보드가 빠르게 울렸고 문서 하단에 전자서명이 찍혔다. 만수가 필사본 모서리를 펴고 별표를 하나 더 붙였다. 사람은 잊어도 기록은 잊지 않죠. 우체국 조회가 도달로 바뀌었다. 내용 증명이 본사 민원센터에 정확히 꽂혔다. 열람 로그 시간까지 표시됐고 타임라인 보드의 빈 칸이 채워졌다. 안내 청구 면책위에 증거 보강 조정 신청. 화살표 끝이 더 굵고 검어졌다. 마지막 확인을 위해 라디오에 케이블을 연결했다. 가벼운 화이트 노이즈 뒤로 또렷한 문장이 흘렀다. 추가 특약 들어가 있어 면책 아닙니다. 지연이 일시 정지하고 구간 반복을 눌렀다. 같은 음절이 같은 세기로 다시 방을 가르렀다. 만수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지연은 파일명을 정리했다. 2022만 814콜 4782의 시. 해시값과 생성 시간을 표지에 받고 각 장마다 넘버링을 했다. 증거 목록 아래에 굵은 글씨가 얹혔다. 테이프 1, 필사본 1, 메타데이터 3, 사실확인서 1.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질문이 와도 답은 순서대로 나가요. 그때 메일이 도착했다. 콜센터 교육 스크립트 원본 제출 유예 요청. 지연이 화면을 잠시 응시했다. 지연 신호예요. 만수가 한 박자 쉬고 고개를 들었다. 우린 더 선명하게 가자고. 창밖 비가 굵어졌고 유리창이 낮게 떨렸다. 지연은 프린트를 묶으며 마지막 줄을 덧붙였다. 타임스탬프 부착 캡처 동봉. 스테이플러가 철심을 박는 소리가 또렷했다. 그 소리는 마치 시간 위에 못을 박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방 안에는 하나의 결론만 남아 있었다. 기록은 이미 증언을 마쳤고 다음 장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조정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한 톤 낮아졌다. 오서현 위원이 출석을 확인했다. 회사 측 두 사람의 펜 끝이
동시에 움직였다. 만수와 지연은 봉투를 가지런히 놓았다. 의견서부터 낭독하겠습니다. 회사 법무의 목소리가 일정했다. 약관은 공개되었고 문자 고지도 완료되었습니다. 문장마다 도달이 반복됐다. 지연이 손을 들어 조용히 말했다. 저희도 제출 자료가 있습니다. 투명 표지 안에 파형 그래프가 조명을 반사했다. 만수가 파일을 앞으로 밀었다. 통화 녹음 복원 보고서예요. 지연의 톤은 흔들리지 않았다. 원본성 추정 가능. 편집 흔적 미검출입니다. 작은 스피커가 켜지며 방안이 잠잠해졌다. 추가 특약 들어가 있어 면책 아닙니다. 짧은 문장이 공기를 반듯하게 갈랐다. 회사 조사팀장이 시선을 내렸다. 법무는 메모지 모서리를 접었다. 오 의원이 질문을 던졌다. 해당 시점 상담원 근무표와 스크립트 원본을 제출하셨나요? 회사 측이 서류를 넘겼다. 사본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연이 두 번째 바인더를 펼쳤다. 표지 상단에 굵은 네 글자가 박혀 있었다. 면책 우선 고지였다. 조정실의 시선이 한 지점에 고였다. 오 의원이 펜촉으로 탁자를 가볍게 두드렸다. 교육자료 원본과 로그 원본.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세요. 또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해 오십시오. 말의 끝에 쉼표가 아닌 마침표가 찍혔다. 회사 법무의 어조가 낮아졌다. 검토하겠습니다. 만수의 손등에서 떨림이 사라졌다. 지연은 파형 그래프를 덮고 서류를 정렬했다. 복도로 나오자 형광등이 더 하얗게 느껴졌다. 만수가 낮게 말했다. 소리는 거짓을 못 가리죠. 지연이 짧게 웃었다. 다음은 원본과 사과의 순서죠. 그때 휴대전화가 떨렸다. 비공개 번호가 다시 떴다. 지연은 화면을 올려다봤다. 받을까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받자고. 문장 하나가 방을 갈랐던 순간처럼 다음 국면의 문이 무음으로 열리고 있었다. 속행 통보 메일이 뜬 다음 날 회사 메일함에 첨부 파일이 연달아 꽂힌다. 유사 민원 12건 표가 올라오고 처리 사유칸이 비어있다. 지연이 빨간 포스트잇을 붙인다. 사유공란. 재심 표시하죠. 만수가 짧게 대답한다. 표시는 내가 하자고. 콜센터 근무표 원본이 도착한다. 4번 4782. 교대 시간. 좌석 코드가 일치한다. 지연의 펜 끝이 멈춘다. 통화자 동일 확인됐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남은 건 스크립트 원본이죠. 그때 익명 제보 메일이 들어온다. 제목은 짧다. 면책 우선 고지, 현장 압박 증언. 지연은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간다. 팀장 지시로 면책을 먼저 말하라고 했대요. 만수가 등을 펴고 앉는다. 증언 의향 있대요. 있답니다. 회사 측 제안서가 먼저 도착한다. 전액 지급 지연이자 사과문 제외. 지연이 문장을 긋는다. 유감 표명은 책임이 아니죠. 변호사가 칸을 추가한다. 책임 인정. 재발 방지 대책. 일정표 명시. 소비자원에서도 추가 요구가 온다. 교육자료 원본. 통화 로그 원본. 보관 체계 설명서. 지연이 체크박스를 빠르게 채운다. 만수가 해시값 출력물을 가지런히 놓는다. 숫자가 우리를 지켜주죠. 그의 어조가 낮고 묵직하다. 회사에서 수정안이 재발송된다. 사과문 문구 유감. 지연은 바로 삭제선을 긋는다. 문구는 책임 인정으로 바꿔야죠. 과거 12건 재심과 결과 통지도 넣죠. 변호사가 조항 번호를 정리한다. 외부 위원 참여 모니터링도 추가하죠. 창밖 빗줄기가 잦아든다. 방 안 공기가 한 칸 맑아진다. 지연이 바인더 표지를 교체한다. 속행 준비 완료라는 굵은 글자가 박힌다. 만수가 조용히 말한다.
이번엔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자고. 지연이 고개를 든다. 기록으로 누르고, 원본으로 잠그고, 사과로 끝내죠. 테이블 위 새 묶음 서류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다음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있다. 속행일 아침, 조정실 공기가 한 톤 낮았다. 오서현 위원이 시계를 보고 고개를 들었다. 수정안부터 보겠습니다. 회사 법무가 첫 장을 넘겼다. 전액 지급, 지연이자 포함. 사과문은 대외적 유감 표명으로. 지연이 바로 끊었다. 유감은 책임이 아니죠. 짧은 정적이 방을 가르고 지나갔다. 최도윤이 숨을 고르고 문장을 바꿨다. 책임 인정. 설명 의무 미흡에 대한 사과. 오 의원이 펜촉으로 다음 항을 짚었다. 재발 방지 대책은요. 법무가 읽었다. 약관 안내체계 개편. 초기 상담 스크립트 전면 수정. 면책 우선 고지 표현 삭제. 지연의 시선이 흔들리다 고정됐다. 외부 감시를 붙여야 실효가 생기죠.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고 문구를 얹었다. 외부 모니터링 위원회 설치. 분기별 이행 보고. 회의록 공개. 오 의원이 마지막 바인더를 가리켰다. 지연이 표지를 열었다. 과거 유사 12건 재심. 결과 통지 의무. 회사 쪽이 짧게 답했다. 수용. 만수의 손등에서 떨림이 가라앉았다. 지연은 속삭였다. 이제 남은 건 기한이죠. 오 의원이 결론을 묶었다. 사과문은 책임을 명시하고 개시 기한을 특정하세요. 지급은 7일 이내. 개선안 1차 보고는 30일 내. 권고안으로 성립합니다. 프린터가 일정표를 토해냈다. 도윤이 종이를 건네며 낮게 말했다. 기록 앞에서 배웠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였다. 사람이 말로 버티는 데는 끝이 있죠. 기록은 버티지 않죠. 전자서명이 화면에 찍히고 조정실 문이 열렸다. 바깥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다. 지연이 파형 보고서를 덮으며 미소를 삼켰다. 문구 하나가 제도를 바꿨어요. 만수가 봉투를 품에 안고 천천히 답했다. 이제 다른 사람들 길목에도 표지판을 세워야죠. 라디오 다이얼 같은 미세한 빛이 그의 눈에 걸렸다. 그리고 오늘의 문장이 조용히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입금 알림이 동시에 떴다.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완료라는 문장이 화면에 고정됐다. 만수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병원비부터 막자고.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대출 상환 확인 문자가 연달아 울렸다. 간병인 계약서에도 날짜가 찍혔다. 시계 초침이 또렷하게 걸음을 옮겼다. 지방 공기가 한 톤 가벼워졌다. 지연은 마지막 바인더에 라벨을 붙였다. 사건 폴더 연구 보관이라고 적었다. 표지 안쪽에 작은 문장을 더 썼다. 기록은 거짓말을 못하죠. 만수가 미소로 답했다. 오늘도 맞았네. 그날 오후 소비자원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다. 사과문 게재와 재발방지 대책 시행이 공식화됐다. 회사 홈페이지에 상담 스크립트가 바뀌었고 면책 우선 고지 문구가 삭제됐다. 외부 모니터링 위원 명단과 분기보고 일정이 공개됐다. 해가 기울 무렵 납골당 유리문이 조용히 열렸다. 만수는 작은 봉투를 꺼내 카세트 사본과 필사 사본을 넣었다. 사진 앞에 봉투를 올리고 천천히 말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소. 우린 가진 걸 숨기지 말고 꺼내 보여야죠. 꽃 한 송이가 미세한 바람에 흔들렸다. 편지 마지막 줄이 떨림없이 적혔다. 당신이 남긴 건 테이프 한 장이 아니라 증거의 용기였습니다. 봉투가 사진 곁에 바르게 섰다. 만수의 어깨가 아주 조금 가벼워졌다. 돌아오는 길 지연이 물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만수는 창밖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가 멈췄다. 끝이자 시작이지요. 다음 사람에게 길을 남겨야죠. 집에 도착하자 라디오에 작은 불이 켜졌다. 테이블 위 카세트와 투명 파일이 나란히 누웠다. 두 사람의 시선이 같은 곳에 멈췄다. 가장 조용한 장치가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적혔다. 지연이 만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표지판부터 보낼까요? 만수가 잔잔히 웃었다. 기록으로 돕자고. 새로운 폴더가 열리고 다음 사람을 위한 첫 줄이 또렷하게 쓰이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가 남긴 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에요. 기록이 약자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절차를 정확히 밟으면 거대한 조직도 스스로를 고쳐야 한다는 약속이에요. 말은 쉽게 바뀌고 기억은 흐려지죠. 하지만 시간사 법문구가 찍힌 기록은 흐려지지 않아요. 책임은 유감이 아니라 인정에서 시작되고 사과는 개인을 넘어 제도를 움직여요. 노인은 용기를, 손녀는 방법을 냈고 두 용기가 만나 길이 되었어요. 그 길은 다음 사람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같은 상처가 반복되지 않게 막아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정의가 아니에요. 작은 증거를 버리지 않는 습관, 질문을 멈추지 않는 끈기, 그리고 타인의 싸움에 길잡이 표지판. 하나를 더 붙이는 마음이에요.